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마토요법 즉 셀젤 건미당과 함께 자가 면역에 주목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우리 제품과 관계가 깊은 내용들이며 이 내용들은 또한 고객들에게 설명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가지만 자료는 반드시 밴드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밴드에 들어가서 찾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는 영상 볼 때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표를 먼저 펼쳐놓고 귀로는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최고의 의사이고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특히 서양의학에서는 모든 것을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인체 자동적인 면역력에 맡기는 편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너희들 면역세포가 강해져서 질병을 치료하라 하는 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서양의학입니다.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오래전 사람입니다. 면역력은 최고 의사이자 최고의 질병 치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체는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누구나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면역 상태는 개인차가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강한 균주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몸의 면역력이 균의 증식과 증폭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역수칙으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 혹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 장소를 피하는 것, 즉 거리두기입니다. 이와 함께 검역을 강화한 조치는 다시 생각해도 지혜로운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소스가 하나가 안 올라가서 이걸 올려놓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팬데믹 시대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곧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습관이 우리들이 평소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씻어서 세균의 침투를 막는 일부터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수면의 품질을 관리하고 금연, 금주, 적절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면 면역세포는 충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는 환자들에게 감정 면역력을 키우는 습관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면역계는 여러 형태의 세포 및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혈관과 림프관으로 온몸이 연결되어 있으며 인체 면역계는 흉선, 비장, 골수, 림프절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백혈구는 다핵 백혈구, 과립구라고 합니다. 림프구, 당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역세포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각종 이물질, 암세포의 공격을 막아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세포 종류, 다핵 백혈구, 이것을 과립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있고 호상구가 있고 호염기구가 있어요. 이건 다 백혈구의 종류입니다.
세 가지가. 그리고 림프구가 있어요. 림프구에는 B세포, T세포, NK세포, 헬퍼 T세포, 서프레스 T세포, 킬러 T세포가 있습니다. 말이 참 무섭죠.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합니다. T세포와 NK세포는 주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의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구멍 뚫은 암세포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T세포, NK세포라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핵 백혈구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크로파지라고 해서 탐식세포 먹어버립니다. 상당히 큰 말하자면은 면역세포인데 마이크로파지가 매크로파지라고도 합니다. 탐식세포라고 그래요. 혈액이나 조직을 두루 돌아다니며 세균이나 이물질을 소화 분해하는 백혈구로서 전체 중에 65%를 차지하는 것이 위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백혈구 중 25% 정도를 차지하며 항체 형성, 바이러스 감염 세포 및 종양세포 용해와 같은 면역 반응을 관여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혈액 조직을 두루 다니는 것은 다핵 백혈구고 전체 백혈구 25% 차지하는 것은 림프구입니다. 그 다음에 단핵세포라고 부르는 거, 이 단핵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중 4 내지 8%를 차지하는데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을 먹어버려요. 소화하는 식세포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탐식세포라고 합니다. 이 모든 백혈구가 우리 신체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감염물질 이런 것 등등 또 체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세포를 전부 제거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물질은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올까요? 공기 중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질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병원체가 떠돌아다닙니다. 이것을 항원이라고 그래요. 밖에 있는 건 항원. 그 다음에 공기 속 미생물들은 보통 호흡을 통해 코와 입으로 들어옵니다. 혹은 물과 음식을 타고 장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으로 입과 손, 피부, 눈을 통해 침입해서 몸 안에 있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바로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고 질병이라는 것은 곧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바빠지는 것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속 면역세포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면 우리는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이 됩니다. 참고로 이물질과 싸우는 백혈구는 혈액 1세제곱미터에 4,000에서 8,000개가 있습니다. 비교적 큰 이물질은 과립구가 처리하고 그보다 작은 것은 림프구가 처리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크기는 세균의 10분의 1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겨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면역세포가 찾아내기도 힘들고 바이러스는 또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찾아내기가 그렇게 까다로워요. 박테리아는 세균이라고 하는데 마이신으로 거의 해결이 됩니다. 들어오면은. 근데 바이러스는 이 박테리아 세균보다 10분의 1 이하로 작아요. 작아가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면역체계가 그렇게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 백신을 자꾸 맞고 그렇게 해도 코로나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 과정을 살펴보면 백혈구의 관리는 곧 질병을 이기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면역세포를 보유한 백혈구 수와 면역력은 마음 상태와 관련이 깊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자율신경계를 의미합니다. 좀 이따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 먼저 암세포를 공격한 림프구 면역세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NK세포, NKT세포, B1세포, 킬러 T세포가 있어요. NK세포는 자연 살해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이 뜻입니다.
주로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공격하는 림프구 세포로 피포린이나 그랜자임 같은 물질을 내뿜어 암세포를 공격을 하고 세포막을 녹여냅니다. 그 다음에 NK T세포는 NK세포와 마찬가지로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 등 이상을 초래한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NK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한다면 NK T세포는 이제 이상이 발생한 감염된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다음 B1세포는 B세포 한 종류로 암세포나 노화한 세포, 말라리아나 이런 데 감염된 세포처럼 이상이 생겼을 때 재빠르게 항체 생산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밖에서 발생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항원이고 항체는 항원을 이겨내는 물질을 항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팬데믹 이거 코비드 19 지금 백신 맞고 있죠. 항체를 생산해 주는 겁니다. 항체를. 그래서 똑같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생기게 해주는 게 백신이에요. 그 다음에 킬러 T세포, 헬퍼 T세포의 명령을 받아 암을 공격하는 림프구인데 암세포에 직접 달라붙어 이물질을 사멸한다. 즉 세포막을 뚫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태라는 것은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 이게 면역계를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마음 상태, 즉 신경계인데 여기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이 있어요. 정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기도는 이게 기관지로 들어가는 그 기관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확장을 하고 수축을 시키고 부교감신경은 혈압을 높이고 교감신경 하강을 시키고 이게 이제 균형이 돼야 되겠죠.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교감신경, 억제시키는 것은 부교감. 위를 이완시켜요. 늘어지게 하고 수축시키는 것은 부교감. 그 다음에 소화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촉진시키는 것은 부교감신경이라는 거.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목요연에게 이제 도표 그림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것은 밴드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좀 키워볼까요? 키워질지 모르겠네. 아이고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이고 안 되겠네. 더 이상 키워지질 않네요. 안 키워져. 그래서 박동이나 유아 장애운동 같은 기능이 모두 자율신경의 역할인데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호흡과 순환, 대사, 체온 조절과 소화, 분비 등 인체의 기본 활동이 모두 이 자율신경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우리 몸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쉬거나 숙면하면서 긴장이 풀렸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합니다. 즉 기량작용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함으로써 균형을 만들어 맞춰주는 거죠. 우리 몸을. 그걸 기량작용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마치 시소를 타듯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긴장하고 이완하면서 균형을 이루는데 그러기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 자율신경의 균형, 몸의 전체적인 평정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이게 면역세포 체계와 가장 관련이 깊어서 자율신경계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자율신경계 이상은 자율신경과 이상이 생기면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불균형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몸의 균형을 바로 잡으면서 면역력도 키우는 습관을 잘만 실천한다면 감염증도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론으로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저도 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림프계 줄기세포 주로 나누어지고 두 가지로요. 여기서 보면은 림프계 줄기세포가 림프계가 아니고 멀티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일단은 이게 참고로 내가 해놓은 거니까 중요합니다. 밴드에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흉선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T세포나 NK세포가 자라고 숙성하고 만들어지는데 성장기에 가서 성인이 되면서 이게 줄어들어요. 어렸을 때는 커져 있다가 흉선이 이것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한다 해도 결국은 걸릴 사람은 다 걸리잖아요.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 안 걸리는 사람도 안 걸리고 걸렸다 해도 이겨내는 사람이 이겨내는데 못 이겨내서 결국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루에 2,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계속 가는데 이게 결국 코로나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배워서 이겨내세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미당입니다. 이 밑에 건미당이라는 식품인데 100g짜리가 50개가 들어있어서 한 박스입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으면 아침 저녁 식전으로 2번 드시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3번 드셔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데는 건미당 따라갈 게 없어요. 이게 코로나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도 바로 먹어야 돼요. 음성도 먹어야 되고 감기만 걸려도 건미당 먹어야 돼요.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도 바이러스 똑같은 종류만 다르지 바이러스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감기 코로나 또 다른 또 바이러스가 많죠. 이걸 이겨내는 작용이 탁월한 것이 건미당입니다. 홍삼 녹용을 포함해서 40가지의 천연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 없어요. 평생을 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신 체력 보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셀젤이에요. 셀젤로 전신 한증을 해서 체력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주 2, 3회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방금 앞에서 나온 이론을 이 건미당과 셀젤로 다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것은 2가지로 충분합니다. 다만 암에 걸렸다 하면은 어제 설명한 것처럼 완미당을 해야 됩니다. 완미당. 그 다음에 건미당과 완미당을 같이 먹고 싶으면 건미당은 식전에 드시고 완미당은 식후에 드세요. 2개를 한꺼번에 먹지 마시고 2가지는 식전에는 건미당, 식후에는 완미당. 그 다음에 각각 건미당과 완미당을 하나씩 드시려면은 식전으로만 드시는 게 좋아요. 식전에. 그 다음에 이걸 먹어야 할 사람은 전신허약자, 병약자, 장기간 요양자, 유아들과 학생들, 비만을 해결하기 원하는 자, 윤택한 피부, 면역력이 약해진 자, 감기 몸살 등으로 힘들어하는 자 모두가 이 건미당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업소에서는 고객을 여기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다 권장해서 판매해서 고객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면은 그 사람이 소문을 냅니다. 신경이 좀 내가 많이 쓰이는 거 경험 30년 동안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몸이 질병에 노출이 돼서 좋아지게 해주고 병원에서 낫지 못하는 것을 원상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바로 소문이 납니다. 비만도 그래요. 날씬하게만 해주면 바로 소문이 나요. 입소문을 합니다. 어디 가봐라. 나도 거기 가니까 이렇게 날씬해졌다. 어디 가봐라. 내가 이렇게 아픈 관절 마디마디가 안 좋았던 것도 다 좋아지고 여러 가지 난치병이 있었는데 좋아졌다.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안산지사에서 파킨슨병 고쳤잖아요. 환자를. 불과 한 2-3번 만에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것이 셀젤이고 건미당, 완미당입니다. 이것을 잘 권장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게 만드는 여러분의 업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